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들은 게 뭐냐면 이제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거든요. 동작을 해요.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동작을 한번 시켜보면 차단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불도 켜졌어요. 상선이 되고 이게 중성선, 이게 접지선이 됩니다. 중성선하고 접지선의 전압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쇼트 시켜보면 이 차단기가 땅 떨어져 버립니다. 땅 떨어져요. 자, 여기 보세요. 쇼트 시킵니다. 딱 떨어지잖아. 안전하게 떨어져요. 중성선하고 접지선을 쇼트 시키면 100mA 이상이 흘러요. 그러니까 30mA 차단기는 그냥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누전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누전으로 떨어졌으니까 야, 이럴 때 이 선을 바꿔버리면 상선하고 중성선 위치를 바꾸면 즉 안 떨어지더라 이거죠. 안 떨어지더라. 그런 말만 들었지 증명을 안 해봤잖아요. 증명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관련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6편의 강의가 나갔지만은 전등은 안 돼. 전등은 바꾸면 안 돼. 콘센트지만은 실험용으로 일부러 전등을 달았습니다.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등을 이렇게 달았어요. 전등을 달았다 이거지.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접지가 정확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전류가 10A, 나가는 전류가 10A 하면 제로가 나와야 돼. 땅으로 흐르는 영전위로 흐르는 전류, 영상 전류는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제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절연이 확실히 되어 있다 하지만 미세하게 누설이 되거든요. 자기장이라는 전기도 좀 뛰어넘기도 하잖아요. 제가 말은 하지만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를 켜가지고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한선에 흐르는 전류를 다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류계는 누설 전류계 하나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하가 15W 짜리입니다. 15W 짜리. 이론적으로 15 나누기 220 곱하기 1000 15W는 약 68mm가 흐른다고 계산은 됩니다. 68mm니까 일반 전류계로는 이게 측정이 어려워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선에 겁니다. 한선에 이렇게 걸었어요. 한선에 걸었는데 뭐 전류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류가 측정이 안 돼. 미세한 전류는 우리가 1000mA까지 잴 수 있는 누설 전류계를 한선에 걸어 봅니다. 한선에 걸어요. 한선에 걸었어. 지금 나오는 게 71mA가 나오는 거예요. 노이즈가 좀 포함된 것 같다. 그래서 꾹 눌러서 제거해 보면 69.9, 68mm 하고 거의 같게 나왔잖아요. 같게 나왔죠. 접지선으로 나가는 전류를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으로 나가는 전류 0.105mA, 0.105mA. 두 선을 다 감았을 때 누설 전류가 체킹이 됩니다. 여기도 0.105, 여기도 0.105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부하는 LED 15W 전구기 때문에 전류 I는 V분의 P. 그래서 15에다가 220, 15W에 220V 곱하기 1000mA 이렇게 하면은 약 68mA가 나왔죠. 여기에 상전선이 여기에 누전이 되는데 저항이 발생되면서 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저항 R은 얼마 이하면 나쁘다고 합니까? 뭐 1메가오hm 이상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메가오hm 이상. 그러면 1메가오음인 때 0.22mA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 1메가오음이면은 여기로 빠져나가는 것은 0.22mA가 됩니다. 여기서 IG는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0V 전선로다. 그러면 1메가오음이니까 1메가오음은 220V에다가 100만 오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0mA 해보면 이것은 0.22mA다. 이제 계산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누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누전을 시켜 봐야 뭐 정확한 걸 알 거 아닙니까?
이제 누전 상황을 만들어야 돼. 누전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누전을 만들기 위해서 쉬운 방법이 나무에 물 뿌리는 겁니다. 1메가오음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접지를 연결했습니다. 상전선을 누전시킬 거니까, 누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정도에 꽂아볼 겁니다. 누전점이 여기가 되거든요. 요 사이가 이 길이가 됩니다. 이 길이까지만 여기서 통과돼서 나가면 이제 누전이 심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마른 상태에서 누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킹을 해볼 거예요. 누전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재나요? 아니죠. 여기서 재죠. 여기서 차단기에서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재야 누전된 상황이 여기서 이렇게 누전돼서 접지선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날로그 테스트하기 접지에 걸겠습니다. 접지는 뭐 여기에 걸어도 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세대 분전하면서 체크한다 하면은 이런 데를 찍어줍니다. 차단기 내려야 됩니다. 내린 상태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바늘이 괜찮아요. 자, 누전이 안 생긴 거예요. 이거 아날로그로 하니까 값을 모르겠다. 그래서 디지털로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로. 자, 여기에다가 물리고 몇 메가오음이 나오느냐. 지금 현재 마른 상태에서 제가 찍습니다. 찍었어요. 221 메가오음이 나오는 겁니다. 221. 야, 상당히 221 메가오음이니까 221 메가오음이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아날로그도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200에서 500대 사이 이 바늘이 붙어 있잖아요. 마른 상태에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좋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걸 꽂아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꽂아 놨으니까 요 사이 통하는 것을 물을 뿌리면서 절연을 낮춰볼 겁니다. 절연을 낮춰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 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이렇게 뿌려 봅니다. 계속 물 뿌리고 있어요.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자, 1메가까지 보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1메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0.9메가니까 1메가 됐죠. 1메가. 자, 1메가까지 낮출 수 있네요. 자, 1메가까지 낮췄다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물 뿌려서 이 상태에서 1메가까지 낮춰졌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1메가에서 0.2mm니까 여기서 접지선으로 이제 나가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는 전류를 체킹해 보면 나가는 저항성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누설 전류 체킹을 해 볼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누전되는 지점에서 나가는 전류, 여기서 누전돼서 나가는 지점의 전류만 지금 체킹을 해볼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전선이 누전되고 있는 겁니다. 상전선이 누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막 누전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절연을 나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연을 나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딱 걸면 저항성 누설 전류가 흐르는데 0.78 77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기가 전부 누전되면서 저항성 누설 전류가 접지선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접지가 잡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접지가 안 잡혀 있고 접지가 이거 빼져버렸다. 접지선이 빼져버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게 되죠. 이게 접지선이 빼져버렸어. 건드렸다면 감전이 되는 겁니다. 감전. 그러면은 이 두 선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두 선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누전이 발생 안 하고 누설 전류가 안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선을 바꿔 보겠습니다. 크로스 됐잖아. 중성선이 상선으로 오고 상선이 중성선으로 간 거예요. 중성선으로. 이것을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중성선 누전으로 바뀐 겁니다. 중성선 누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바꿔도 차단기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불이 오는 거죠. 괜찮아. 중성선으로 하니까 이거 삑삑도 안 거려. 괜찮아. 그러면 제가 이제 만져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접지선으로 전류가 흘러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전류라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사람한테 5mA만 해도
찌릿찌릿 한다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걸었어요. 전류가를 올려볼 겁니다.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중성선은 이게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상전선이 누전인 땐 이게 220A, 즉 전압의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항이 1메가오음이 나오더라도 밀어내면서 누설 전류를 발생시켜서 밖으로 나가는데, 중성선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것도 0V, 이것도 0V. 여기에 저항은 있고 저항은 있어. 그러니까 밀어내지도 못하고, 이 어렵게 이렇게 갈 필요가 있냐, 어렵게 이렇게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이렇게 와서 돌아 나가서 일로 나가지. 쇼트되는 누전은 안 돼. 중성선이 쇼트되는 누전은 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성선 누전은 쇼트되기 전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도 많이 뿌리고 중성선을 쇼트되기 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 뺐어. 막 여기서 막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물이 너무 많이 묻으면 쇼트가 될 거 아닙니까? 쇼트가 되는 순간에는 차단기가 땅 떨어지는 거예요. 쇼트가 되면. 중성선 누전은 쇼트가 되기 전까지는 위험하질 않아요. 즉 중성선 누전은 이까지 가도, 여기 끝까지 가도 전류가 발생하느냐 봐보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로예요. 계속 제로가 나와요. 근데 쇼트를 시켜버리면, 쇼트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 떨어져 버려요. 중성선 누전도 쇼트되면 떨어져. 지금 현재 누전은, 이 누전은 빨갛게 되어 있지만 이게 중성선 누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해볼 거예요. 체킹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렇게 체킹을 해봅니다. 상선, 이게 상선이지. 뭐 바늘 안 움직여. 중성선, 자, 중성선은 이제 바늘이 움직이죠. 누전됐다고 쫙 뜨잖아요. 여기하고 여길 쟀는데 이렇게 따라와 보면 여기서 연결됐다는 거지. 여기서 연결됐다는 거. 요 두 개, 이 지점에서 재는 거나 여기하고 여기 재는 거나 똑같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자꾸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잡지 못할 때 이 두 가닥을 한번 바꿔보니까 괜찮다더라 하는 이론은, 중성선 누전은 어떻게 돼요? 누설 전류를 밀지 못합니다. 전압이 없어서 밀질 못해. 결국은 중성선 누전은 됐는데 위험도 없었고, 쇼트 되기 전까지는 접지 전류를 못 보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선 누전은 누전됐을 때 전류를 보내버렸잖아요. 상선 이 한 가닥만 누전됐을 때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냥 말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누전을, 여기에서 누전이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쓰시면 안 되고, 급하면 그렇게 바꿔서 한번 올려보세요. 바꿔서 올려는 보더라도 찾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땅땅 떨어지는 누전 차단기를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꾼 다음에 올리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겁날 수 있으면, 만약에 인위적인 누전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누전을 하나 시켜볼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이럴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거꾸로 올리라. 이게 한번 올려볼 거 아니에요. 누전되고 있는데 이걸 바꿨는데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겁나니까 한 번 더 올려볼 거 아닙니까? 올려볼 때 어떻게 올려야 되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올리는 겁니다. 먼저 올리고 메인을 올리는 거예요. 메인을. 그래야 본인한테 피해가 덜해요. 이게 만약 땅 해서 떨어지는 건데 내가 그냥 힘으로 올리다가 지직하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거꾸로 올리는 겁니다. 거꾸로. 자, 올릴 거예요. 네, 떨어지잖아요. 거꾸로 올려야 돼요. 거꾸로. 누전됐을 때 차단기 위치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전열 누전, 또 선로 누전인 때는 가능하겠네요. 가능하겠어. 그렇지만 누전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이것을 요령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전기기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임무가 아니에요. 자, 마치겠습니다.